네, 계속해서 123페이지 제2절 통정의 표시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A가 채권자인데요. 갑이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니까 A가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다는 게 아니고 하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채무자 갑이 자기한테 있는 부동산 X를 을한테 마치 판 것처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까지 이렇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가장매매를 했다는 것은 매매를 진짜로 했다는 거예요? 가짜로 했다는 거예요? 가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기 이 가장매매, 여기는 그럼 봐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도인, 가장매수인이 이 가짜로 만들 때는 둘이 짜겠죠. 짜서 이렇게 한 거예요. 봐보세요. 갑 입장에서 을에게 진짜로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의사가 있는 건 아니죠. 아닌데 겉으로 매매 계약서까지 써서 등기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시를 했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네. 맞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을도 진짜로 법적으로 소유권을 넘겨받겠다 하는 의사는 없죠. 그런데 나한테 넘겨받아야지 라고 표시를 한 건 맞죠? 일치하지 않아.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이걸 을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갑, 을이 이걸 짜고 했다는 거죠. 짜고. 아셨죠? 짜고 한 것을 양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게 소위 말해서 통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통정. 통정이 뭐예요? 서로 뜻이 통했어. 이렇게 하기로. 아셨죠? 통정. 간통일 때도 통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도 서로 뜻이 통해서 한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뜻이 통했어. 가짜로 이렇게 하기로. 그래서 가짜로가 허위죠. 허위. 통정, 허위 표시가 돼. 요 말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둘이 짜고 가짜로 이렇게 한 것은 통정허위 표시다 그래. 우리 비진이 표시도 가짜예요? 진짜예요? 의사 표시할 때. 가짜로 한 거죠. 근데 혼자 그렇게 한 거야. 거기서는. 그렇죠? 그런 것을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단독 허위 표시. 아셨죠? 여기서는 통정 허위 표시. 거기서는 단독 허위 표시. 비진이 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단독 허위 표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만 단독 허위 표시 이 말을 많이 쓰지는 않고 뭐라고 많이 쓴다고요? 비진이 표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근데 이제 통정 허위 표시에 대해서 혼자 한다는 의미에서 단독 허위 표시라고 이렇게 한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효력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가짜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무효가 되면 이걸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무효가 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건 거기서만 그렇다고. 처한테 줬을 때만. 다시 봐보세요. 원래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차분하게 이 매매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야. 아셨죠? 그래서 등기도 무효니까 사실 봐보세요. 매매가 유효라면 을이 가지고 있는 게 자기가 돈 주고 샀으니까 갖고 있어도 그것이 정당해. 맞죠? 근데 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자기는 준 거 없잖아요. 계약이 무효야. 정당화가 될 수가 없어. 아셨죠? 그러면 그 이득을 취한 것이 부당하다고. 그러니 무효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줘야 돼. 이 말인 거라고. 아셨죠? 그리고 또 봐보세요. 이 매매가 무효면
등기가 을 명의로 돼 있어도 소유권은,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갑한테 있는 거야. 그러면 물건이 누구한테 있어? 갑한테. 그 물권에 의해서 돌려달라라고 청구하는 권리가 있다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요게 인정이 되는 거야. 돈을 줬으면 가장매매가 아니죠. 돈을 안 줬으니까 가장매매지. 진짜로 소설 쓰지 말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 민법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딱 기본적인 것들을 일단 배우는 거고, 그 뒤에 이제 장난치는 것들이 있어. 그건 따로 나중에 하는 거. 따로. 너무 진도를 한꺼번에 쫙 나가버리면 기본이 아직 안 갖춰져 있는 분들한테는 어려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어디서는 안 된다고? 반사회 질서. 그래, 첩한테 준 건 안 된다고. 첩. 맞아요. 아셨죠? 참, 지난주에 우리 그 수업 듣고서 여러분들이, 민법 동영상 강의를 한번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대답자를 좀 약한 걸로 봐서 안 본 사람들이 많은데. 봤어요? 안 봤어요? 이번 주에는 꼭 보겠다. 지금 이런 결심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찔리면서 한 번 더 봐야 된다니까요. 민법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우리 민법 수업을 많이 해주시겠다고 막 그랬죠? 네, 민법이 중요해서 그래. 아셨죠? 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거야. 아셨죠? 네, 그게 반사회 질서 행위일 때만 그래. 그게 예외적인 거라고. 아셨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냐 하면, 봐보세요. 여기서 A가 채권자인데, 이 사람은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갑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을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을한테 바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A가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 갑한테 달라고 그래야지. 말이 안 나오려고 그러네. 아니, 이 사람한테 말할 권리가 없어. 아셨죠? 항상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라고 그러잖아요. 을한테는 가면 언제 보셨어요? 저 알아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아셨죠? 갑한테 얘기해야 돼. 갑한테. 그러니까 이게 갑한테 돌아가서 A가 갑한테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아셨죠? 아직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데 사실 채권은, 예를 들면 보세요. 내가 걔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걔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걔가 안 갚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걔가 안 갚으니까 네가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랑 똑같아, 이게. 아셨죠? 그러니까 갑한테 받으려고 봤더니 다 빼돌려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한테 다시 돌려서 A가 받아가야 된다고. 아셨죠? 네, 거기에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까지는 놔두고 여기까지만 본다. 그래서 통정의 표시가 되면 무효여서 돌려받을 수 있다. 누가? 갑이. 아셨죠? 갑이 돌려받으면 A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 거다. 그냥 을한테 내버려 둔 채로 강제 집행할 수는 없어. 이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니까. 아셨죠? 네. 아들이 빚을 졌네. 부모가 갚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셨죠? 심지어 아들 것도 부모가 갚을 의무가 없다니까. 아셨죠? 꼭 그렇게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 가지 더 보자고요. 을이 지금 이렇게 가장매매를 통해서 이 인간이 지금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나한테 맡기겠다네. 이런 걸 을은 받아줘야 돼, 받아주지 말아야 돼. 가짜야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네 결국. 얘도 나쁜 사람, 얘도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은 꼭 사고를 쳐. 그래서 을이 병한테
X를 매매로 꼭 여기까지 간다. 매매로 팔아. 믿고 맡게 하는데 사실 둘 다 믿을 놈이 아닌데 말이지.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팔아. 그러면 봐보세요. 이제 일단 우리 지금 공부한 걸로 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소유자야 안 해요? 뭔 소리요? 무효라며 이 등기가. 등기가 무효인데 어떻게 우리 소유자가 되냐고요. 유효해야지 소유자지. 다시 봐보세요. 매매가 가짜야.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이 뭐라고? 무효라니까. 무효. 아셨죠? 무효인데 어떻게 소유권이 넘어가냐고.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계약이 유효여야 된다고요. 아셨죠? 그리고 이 등기도 이게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인 거야. 그래서 을한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고? 갑한테 있다고. 등기가 여기 있어도. 아셨죠? 그러니까 갑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해서 내 거 내놔. 내 건데 니한테 등기 있으니까 등기 말소해줘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소유자 아닌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첫날 공부한 거죠? 이런 거라고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은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을명의로 등기가 있는데 을이 팔겠대. 그러면 이 병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장난친 건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알 수가 없어. 아니 일가친척 형제 것도 모르는데 형제 집 사정을 어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형네 숟가락 몇 개야?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지. 아니 그거 맞잖아요. 어떻게 지금 그런 것까지 다 상정을 하겠냐고. 모르지. 그래서 이 사람은 선의가 된다고. 선의. 그래서 선의에 봐보세요. 여기서 가장매매 통정의 표시를 한 사람은 갑을 두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당사자라 그래요. 당사자 아닌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제3자라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갑을이 둘이 싸우고 있어. 이제 처음에 가장매매 할 때는 뭐 밥도 사주고 하면서 했겠지. 좋은 사이로 술도 한잔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제 을명의로 있으니까 이제 또 얘가 또 딴 얘기를 하기 시작하네. 그랬더니 이제 싸우고 있어. 둘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야 싸우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거기서 열받는 사람이 뭐라 그래? 제3자는 빠져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셨죠? 원래 제3자는 그래서 그 개념 자체가 당사자 아닌 사람을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허위표시 당사자는 을이 되는 거니까 병은 제3자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선의 제3자가 되면 봐보세요. 이제 분명히 봐보세요. 원칙은 을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 못해.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봐봤을 때 봐보세요. 저기서 A는 생각하지 말고요. A는 생각하지 말고 갑하고 병이 있을 때 이 X가 병한테 가는 게 더 낫겠어요? 갑한테 가는 게 맞겠어요? 누구한테 가는 게 맞겠어? 이해되시죠? 왜 그렇게 하느냐? 아니 을이 이걸 병한테 팔았는데 얘는 아무 내용도 몰랐어. 근데 갑을이 나쁜 짓 한 거네 결국. 근데 나쁜 짓 해놓고 얘가 이렇게 넘기니까 야 내가 원래 그 가장매매니까 가장매매 했던 거니까 나 돌려주지 마. 돌려줘.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얘한테 할 말이 있어. 누가 그런 거 하라 그랬어? 누가? 하지 말라 그랬죠?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보호 안 되고 병이 보호되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이 갑이 병한테 원래 무효가 되면 이 사람이 너 소유권 취득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못하는 게 맞아. 그래서 그 무효를 이 사람한테는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아셨죠? 108조 조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108조 조문. 먼저 1항을 읽어보겠습니다. 1항 시작. 그래서 여기서 봐보면
상대방과 통정한 통정 동그라미, 허위 동그라미, 통정해서 가짜를 만든 거죠. 허위. 그러면 무효 동그라미.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가 되면 무효다 이 말인 거다. 그리고 2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2항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손의 제3자에게 대가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죠. 거기서 손이 동그라미. 근데 거기서 대항이란 말은 주장이란 말로 바꿔서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보시면 됩니다. 손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야. 만약에 봐보세요. 원래 이 사람이 소유자면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거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지금 아니잖아요. 아닌 경우에는 원래 이 사람이 취득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나중에 볼 건데 을이 원래 갑건데 지금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서류를 위조해서 그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만든 뒤에 병한테 팔아먹었어. 그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도 지금 을 게 아니죠. 그러면 병한테 안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갑이 야 내 거야, 얘가 장난친 거야 하는 걸 다 입증하면 다 등기 말소 할 수 있는 거예요. 을한테도 병한테도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이게 기본 원칙이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쁜 짓 한 거죠. 자기네가. 그리고 이 사람이 몰랐어, 내용을. 선의 제3자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말 못해 이 말인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문이 없으면, 이 항이 없으면 원래 병이 보호 안 되는 건데 그 이 항으로 인해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하려고 이 항을 만들어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뜻인 것이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 사람이 악이야. 그러면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 말인 거다. 아셨죠? 네, 그렇게 받으시고요. 01번에 의해서 거기 세 번째 줄 예를 들어서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 주택에 대해서 친구와 매매를 가장하여 친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주는 경우를 말한다. 친구도 아니야. 예. 나중에 왼수돼. 병한테 팔아먹는데 왼수 안 되겠어요? 왼수되지. 강제집행은 뭐예요? 강제집행은? 네, 다 맞는 얘기예요. 빨간 딱지 붙이는 게 강제집행이다. 아셨죠? 네. 이제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걔가 줘야 되는데 안 줘. 그러면 바로 강제집행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법원에 항상 민법 얘기는 어디로 간다고요?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은 어떤 집이 있다 그러면 집을 압류해서 경매를 하는 거예요. 경매하려고 압류를 하는 거야. 경매하려고. 빨간 딱지를 붙여.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배당을 받는 거죠. 이게 강제집행이야. 아셨죠? 네. 그런 구조인데 강제집행 그렇게 부동산 X 있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저렇게 장난을 친 거야. 아셨죠? 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봐보자고요. 이제 다시 그냥 얘기로만 들으세요. 원래 이제 우리 봐보세요. X를 10억에 많이 계약서를 썼는데 10억짜리 매매 계약을 많이 했는데 갑이 을한테 12억에 팔았어. 12억에 팔았는데 그쪽에서 그 파는 사람이 10억에 다운 계약서를 써달라 그래. 안 써주면 안 팔겠대. 그랬더니 을은 꼭 사야 되겠고 아니면 그 땅이 꼭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10억짜리로 써주죠. 써줘야 안 써줘요? 써줘. 이게 그러면 봐보세요. 10억짜리 그 계약서 쓴 것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어떻게 그게 유효가 된대? 그게 10억짜리 계약을 맺었어? 12억짜리 계약을 맺었어? 그럼 어떻게 그게 10억짜리는 가짜인 거지. 아셨죠? 다운 계약서는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인 거예요. 아셨죠? 그게 가장매매야. 가장매매로서 무효야. 단 12억짜리 계약은 유효하게 있어.
아셨죠? 우리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돼? 안 써도 돼? 예? 그러니까 12억짜리 계약서는 따라 안 썼어도 12억짜리 계약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셨죠? 12억짜리 계약은 있고 10억짜리 계약서 쓴 거 그거는 무효다 이 말인 거예요. 가짜로 썼잖아요. 가짜로. 아셨죠? 같은 논리잖아요. 가짜야 아니야. 봐보세요. 10억짜리 의사가 없이 10억짜리로 썼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얘도 10억이 아니라 12억을 주고 사면서 이렇게 썼다니까. 근데 뭐 했어? 짜고 했어. 짜고. 이게 통정허위 표시라고. 아셨죠? 다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자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X 땅을 증여하려고 그래요. 근데 증여하려고 봤더니 세금이 너무 무섭네. 그래서 매매한 것처럼 꾸몄어.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뭐 아버지가 돈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매매 계약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러면 그 가장 매매는 그럼 유효야, 무효야? 무효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아들 거 아닌가? 그래도 아들 거는 맞아. 왜? 증여를 했잖아요, 증여. 아셨죠? 증여한 건 진짜야. 아까 12억짜리도 진짜야. 아셨죠? 저기는 이제 진짜가 아예 없는 거고, 저기는 아예 진짜가 없는 거고, 아까는 뭔가 다른 걸 숨기려고 뭘 한 거야. 그런 것들은, 근데 그걸 가짜라면 그건 다 통정허위 표시다. 아셨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24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다른 것들은 두고요. 용어 정리에서 거기 제3자 보이죠? 그 제3자에다 동그라미 쳐두겠습니다. 제3자 동그라미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지금 우리 복습을 열심히 하면서 또 민법책을 다 읽어보니까 도대체 얘가 지금 뭔 소리를 써놓은 거야 모르겠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거 내가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원래 그렇다니까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하셔야 될 거는 이 책을 열심히 읽는 것보다 동영상을 빨리 한 번 더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래서 틀 자체를 미니얼 틀로 가져가면 돼. 요게 소위 말하는 리걸 마인드야. 아셨죠? 법적인 생각이라고. 법적인 사고력을 갖춰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거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책은 좀 제 설명을 들으면서 봐야지 이게 들리지,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 그러니까 너무 책 안 읽힌다고 이게 도대체 뭐야, 내가 그동안에 너무 공부를 안 했나,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공부하던 사람이 읽어도 안 읽어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이걸 한번 봐보자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요런 사례를 한번 봐보자고요. 이런 경우 있어. 갑이 을한테 X를 매매로 팔았어. 근데 X를 10,000원 받으려고 했어요. 10,000원. 10,000원 받으려면 동그라미 몇 개 붙여야 돼요? 4개 붙여야 되죠. 10,000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 가다가 빠져버렸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1,000원 이렇게 썼어. 10,000원짜리가 갑자기 1,000원 돼버렸네. 의사는 뭐였어? 10,000원인데 표시는 1,000원 이렇게 됐잖아요. 일치하지 않죠? 그걸 알고 그랬어, 모르고 그랬어? 모르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다. 착각한 거잖아요. 잘못 쓴 거죠? 네, 착오로. 됐죠? 모르고 한 경우. 이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봐볼까요? 여기 가보면, 예를 들면 이제 물건을 빌려주는데 세를 받고 빌려주면 그런 것을 임대차라 그래. 임대차. 근데 그걸 무상으로 빌려줘. 그러면 그것을 사용대차라고 한다. 아셨죠? 공짜로 빌려주면 뭐라고요? 사용대차. 그 다음에 유상으로 빌려주면 임대차. 우리 책에 동그라미 세모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했어.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좀 빌려서 동그라미 세모하고 있나요? 아니, 안 친하니까 말도 안 꺼내고 있구나. 아니, 안 돼 있으면 옆에 사람하고 빨리 친해서 그걸 보고 체크를 좀 하시라니까.
아셨죠? 근데 이제 그거를 커피 한 잔 받아 먹고 빌려줬어. 그러면 그건 임대차다. 아셨죠? 근데 그냥 공짜로 빌려줬어. 그럼 뭐라고요? 사용대차라고.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에는 원래 커피 한 잔 받아 먹고 빌려주려고 했는데 어디서 그걸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한번 유식한 말 써본다고. 아, 그런 게 사용대차라는 게 있다더라. 그래서 야, 사용대차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자기 뜻은 법적으로는 이게 임대차인데 사용대차라고 잘못 표시한 거죠. 이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안 해. 일치하지 않죠? 알고 그랬어, 모르고 그랬어? 모르고 그런 거야. 그러면 뭐가 된다고?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가 된다. 이 말인 거야. 다시 이제 한번 봐보자. 요거는 지금 다 모르고 그런 거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알고 그런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비진이 표시라고, 비진이 표시. 알고 그냥 그랬어. 10,000원짜리인데, 야, 1,000원에 팔게. 그냥 그렇게 말을 했대. 알고, 일부러.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고? 비진이 표시라고. 근데 10,000원짜리인데, 세금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1,000원짜리로 계약서를 썼어. 그러면 짜고 한 거죠? 그게 통정의 표시라고. 다운 계약서가 통정의 표시라고. 아셨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모르고 했을 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착오가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유효를 하는 게 맞을까? 무효라고 하는 게 맞을까?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냐고. 그렇지 않아요? 항상 자기만 생각하면 안 돼. 계약서를 쓰면 상대방이 있잖아. 상대방. 우리 집에서 뭐 하면 진짜 애들은 엄마 아빠 사정을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때를 쓰고 있지. 좀 지가 철들었어 봐. 그렇게 때를 못 쓰지. 엄마 아빠도 다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맞죠? 상대방 사정도 생각해줘야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모르니까 막 서로 막 그냥 이렇게 막 아픈 데를 찌르는 거야. 알면 안 그럴 텐데. 그러니까 상대방 사정을 고려해줘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유효, 무조건 무효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만 일단 유효라고 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109조를 한번 봐보자고요. 109조 1항 같이 1항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용 동그라미, 중요 부분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 중대한 과실 세모. 원래 보세요. 그래서 이 착오의 경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 아셨죠? 그런데 그렇다고 다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 우리 보신 것처럼 법률의 내용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을 때,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이 다 되겠네. 만약에 이게 내용의 착오가 아니면 취소할 수 없겠죠.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면 취소할 수 없겠죠. 중요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만약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 줄여서 중과실 이렇게 말한다.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 10,000원짜리를 1,000원으로 쓴 거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진짜 중요하죠. 동그라미 하나 빠져봐. 10억짜리가 1억 돼버리고 진짜 큰일이야. 1,000만원짜리가 100만원 돼버리고 10,000원짜리 1,000원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게 이제 100개야. 10,000원짜리. 엄청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이거.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데 그 아줌마가 나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뭐 그냥 콩나물 뭐 2,000원어치를 샀다고 보자고요. 콩나물 2,000원어치를 샀는데 A동 301호 사는 사람인 줄 알고 팔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A동에 안 살고 C동에 산다네. 그랬을 때 그 아줌마가 잘못 알고 팔았네. A동 사는 줄 알고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C동 산대. 그걸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말이에요. 있을까 없을까? 왜? 중요하지 않잖아. 그 아줌마 입장에서는 뭐예요? 받을 거 다 받았죠? 뭐가 문제인데? 아셨죠? 중요하지 않아. 자기한테 무슨 경제적 피해 이런 게 없죠? 경제적 손실이 없어. 그럼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아셨죠? 네.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일 때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의 착오여야 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 갑을 간에 진짜 X를 10억짜리여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이 사람이 공장을 지으려고 그 땅을 샀는데 공장 지을 수 있는 공장 부지로 생각하고 땅을 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공장 지으려고 봤더니 그게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지을 수가 없다네. 그랬을 때 의리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일단 생각해보자고요. 할 수 있어 없어?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뭐야? 일단 한번 질러보는 거예요. 아니 대답 안 해도 틀리고 대답을 했는데 안 맞으면 또 틀려. 근데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찍었으면 맞을 수도 있어. 한번 찍어보자니까요. 훈련이 많이 되셨어. 근데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면 안 되지. 아니 갑 입장에서 그 땅 내놓은 지 지금 바로 오늘 내놨는데 바로 계약 성사됐어요. 지금 한 3년 됐는데 이제 막 팔렸어. 뭐 그건 중요치 않고요. 어쨌거나 갑이 팔려고 내놨는데 팔렸잖아요. 팔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와가지고 이게 공장 못 짓게 됐으니 취소하겠다 그래. 갑 입장에서 황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돈이 지금 통장에 있어 없어? 없어. 잠깐 그냥 들어왔다 바로 싹 빠져나가 버렸어. 정류장이죠, 정류장. 빨리 지나가는 정류장. 없어. 근데 어떻게 이게 어떡하라고? 근데 봐보세요. 여기서 이론적으로 보자면 여기서 계약 내용이 된 것은 갑이 을한테 X를 10억에 팔겠다. 을 입장에서는 X를 10억에 사겠다. 됐죠? 그게 내용이야. 내용인데 그거에 어떤 잘못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지가 이것 때문에 그래? 공장 지을 수 있는 거 그건 지가 잘 알아보고 했어야지. 그건 동기의 문제. 동기의 착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기의 착오 이건 내용의 착오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취소할 수 있으면 안 돼. 이 말인 거야. 만약에 저런 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마침 어저께 또 수능도 있었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 돈을 잘 벌어. 그래가지고 그 조카 이뻐 죽겠네. 그래서 이번에 수시로 이미 합격했대. 그래서 학교 다니기 좀 편하라고 차를 한 대 사줬어. 한 대 사줄 수 없나요? 사줬어. 사줬는데 그게 오보였네. 오보. 재수하게 생겼대. 이미 주문을 해놨는데 뉴스가 잘못돼서 잘 물어보고 할 것입니다 갖다가 오보였어. 그러면 그 자동차 회사가 가지고 그게 그랬으니 지금 동기는 내가 걔 축하 겸해서 산 거잖아요. 차값 뭐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줄 거 다 준 거야. 이걸 취소하겠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받아주겠어 안 받아주겠어? 똑같아 안 같아? 똑같잖아요. 아셨죠? 안 돼. 네. 그러나 이제 이 경우에도 을이 다 말을 했어. 공장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말을 했어. 그래서 표시가 돼서 이쪽에서도 다 알고 있었어. 또 상대방이 갑이 여기 뭐 고속도로도 잘 나고 이제 제2영동도 생겨가지고 그쪽에 참 교통 좋아서 물류
아주 좋고 하고 또 창고도 있고 막 해서 괜찮다, 공장하기 최적지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꼬셔서 이 계약에 맺어졌어. 그런 경우에는 취소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그 동계착오가 유발됐어.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아셨죠? 예외적인 거야. 예외적인 거. 원칙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앞서서 우리 첫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동기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동계 불법이 있을 때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해. 동계 착오도 마찬가지로 그래. 아셨죠? 이렇게 봐두신다. 이제 그런 질문들 좀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장하려고 땅을 샀어. 이장하려고 임야를 샀어. 거기가 이제 명당짜리인가 봐. 그래서 이제 뭐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묘를 이장하려고 땅을 샀는데 동네하고 너무 가까워서 그 동네 거기 있다는 묘를 쓸 수가 없다네. 가서 취소해서 물으자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그건 동기 문제라고. 동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나한테 말하면 어떡해? 판 사람은 이미 지금 돈 들어갔다가 지금 다 써버렸는데 말도 안 되죠? 그 말인 거다.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한대. 예를 들면 사실 뭐 우리 구청에 가보면 얘는 어떤 지구고 뭐 주거 지역인지 뭔지 상업지구인지 다 있죠. 다 있는데 그런 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그냥 무조건 샀어. 그러면 잘한 거요? 못한 거요? 못한 것 중에서도 아주 못한 거요? 조금 못한 거요? 아주 못한 거지. 그 정도 알아보는 건 요즘 상식 아니에요. 다 알아봐야 된다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 너무 잘못했잖아. 그러면 못한다. 줄여서 중과실 이렇게 말한다. 그럼 중과실 말고 과실엔 또 어떤 과실이 있을까 그러면? 경중이 있어. 경중. 중과실 말고 무슨 과실이 있다고요? 좀 얘기를. 경과실이 있다니까. 경과실, 중과실 이렇게 있는 거야. 경과실은 조금 잘못한 거. 중과실은 무거울 중자니까 많이 잘못한 거. 과실이 무거운 거. 과실이 가벼운 거. 아셨죠? 이렇게 되는데 과실에는 이렇게 경과실과 중과실이 있어. 아셨죠? 근데 과실의 기본 원칙은 경과실이다. 경과실. 아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실 그러면 뭘 말한다? 경과실을 말해요. 중대한 과실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두 군데밖에 없어. 아셨죠? 여기 한 군데하고 마지막 시간에 또 한 번 나와. 그러니까 얘는 희귀하죠? 그래서 중과실, 여기는 중과실이라고 따로 말을 해. 그냥 일반적으로 과실 그러면 뭘 말한다고요? 경과실. 경자 안 붙여도 경과실을 말하는 거라. 아셨죠? 그래서 요것도 같이 좀 알아두십니다. 이 기본 원칙이 경과실이다. 그래서 봐두시고요. 125페이지 가셔서 보시면 거기에 02번의 취소의 요건 보이죠? 괄호 1번에 법률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일 것 동그라미 1번 보이죠? 동계 착오 동그라미, 표시 동그라미, 유발 동그라미. 그랬을 때만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인 거예요. 봐두시고요. 동계 착오 동그라미, 표시 동그라미, 유발 동그라미. 보이죠? 동계 착오는 표시됐을 때 또는 유발됐을 때 상대방에 의해서 그랬을 때만 내용의 착오가 돼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의 착오가 돼서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내용까지는 할 필요 없고 표시, 유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계 착오는 그 말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은 동계 착오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기본 원칙이 없다는 거다. 없는데 이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어 이런 뜻이라고. 아셨죠? 우리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물건 막 샀는데 옆집 갔더니 더 싼 거 똑같은 물건인데 얼마 차이가 있어야지 우리가 속쓰릴까요? 1,000원도 속쓰리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냥 넘어요. 어쨌거나 그럼 10,000원 더 싼 게 있어. 10,000원 더 싸.
속쓰리죠? 그건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기는 잘 산 줄 알았어, 한마디로. 그쵸? 자기는 잘 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착오가 있었네. 잘 산 게 아니네. 맞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고. 아셨죠? 왜냐하면 그건 잘 사고, 요거는 동기의 문제, 동기. 봐보세요. 예를 들면 그게 5만원짜리야. 그 물건을 5만원에 산 거, 그건 내용이라니까? 아셨죠? 5만원에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어서 50만원이 됐어. 그건 착오의 문제죠. 내용의 착오의 문제가 돼서 취소할 수 있는 문제지만, 알고 봤더니 옆집에는 3만원짜리 있네. 또는 4만원짜리 있네. 이러면 그건 시가에 관한 착오가 되는데, 그거는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지 혼자 그냥 착각한 거지. 지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동기의 착오의 문제라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는 취소 못해. 이렇게 된다고. 아셨죠? 그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게끔 해놨다. 이제 126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126페이지 가시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쪽에서 한번 보자. 여기서는 이런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갑하고 을이 X 매매 계약을 맺었어. 근데 을이 갑을 사기, 강박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기는 금방 알겠죠? 근데 강박은 뭐예요? 이제 완전히 훈련이 됐어. 사기는 그야말로 속임수, 사기 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강박은 사람을 쫄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압박을 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쫄죠? 네. 사람 쫄게 하는 게 강박이다. 궁박은 이 절박한 사정이 있는 걸 말하는 거고, 강박은 쫄게 하는 거다. 공포심을 갖게 하는 거. 어쨌거나 사기 강박, 요게 있는 경우인데, 봐보세요. 을이 갑한테 X를 살려가면서, 야, 빨리 팔아라. 지금 요거 넘어가면 값 떨어진다. 지금이 적기다. 빨리 팔아라. 막 여러 가지 다른 막 사기쳐가지고. 아니면 이제 또 이런 거죠. 너 고소할 거야. 고발할 거야. 그랬더니 사람이 쫄아야 안 쫄아요? 쫄죠. 그리고 딱 내밀어. 그래서 도장 찍었어. 이런 경우가 사기 강박이 되는데, 봐보세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 사기를 당해서, 강박을 당해서 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어쨌거나 사기당해서 그 마음을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죠? 그 다음에 겁먹어서라도 그 마음을 먹었다니까요? 팔겠다고? 그리고 그대로 표시한 거 맞아. 맞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고. 근데 다만 이 의사 형성 과정에 사기나 강박, 요게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그 의사결정이 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뭐가 있는 거야? 하자가 있는 거야. 요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용어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도 얘기해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근데 이 경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데, 아셨죠? 이런 경우에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걸 무효라고 할까, 유효라고 할까? 그래서 법을 그렇게 만들면 돼, 이제. 만들면 되는데, 일단 우리 사기 당했다고 다 가서 막 따져요. 어떤 때는, 사기 당했지만 그냥 이 정도 사기 당한 건 넘어가자. 한 것들이 많죠? 결혼한 그 사람도 사기 당한 거 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줄 몰랐는데 사기친 거 있어, 없어? 내가 사기친 것도 있죠? 순진한 척 하면서 막 이렇게. 그거 있어요, 없어요? 그쪽에서도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걸 다 취소했어요, 안 취소했어? 취소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지금까지 애 낳고 살고 있지. 또 마찬가지 이것도. 일단 사기 강박을 당한 경우에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내버려 둬요.
그래서 일단 유효다 이렇게 해줘요. 하지만 뭘 인정해줘? 취소권을 인정해줘. 아셨죠? 근데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려. 이 처음부터란 말을 소급이란 표현을 써요. 소급.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계약을 5월 20일 날 하고요. 만약에 취소를 11월 20일 날 했어. 그러면 11월 20일이 취소한 날짜예요. 그러면 그날부터 물론 무효가 되는 건 맞지만 봐보세요. 이게 일단 유효였다가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가 돼버려? 무효가 돼버려. 그러니까 5월 20일부터 뭐였던 것으로? 무효였던 것으로 이렇게 봐줍니다. 아셨죠? 이렇게 처리를 해간다고. 선택권을 주는 거죠. 사기 강박을 당했지만 꾹 참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취소할 수도 있고. 강박당한 거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는 버스 타면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지만, 요즘은 못 봤어요. 자기 나온 지 일주일 됐대. 그러면서 뭐 문신도 좀 있고, 그러면서 껌을 들고 와가지고 좀 사달래. 자기 갱생해야 되니까 좀 사달래. 그때 샀어요, 안 샀어요? 무서워 샀죠? 그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된다. 맞죠? 그때 취소했어, 못했어? 못했죠? 취소하려고 보니까 안 보여. 만날 수가 없어. 아셨죠? 그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아니, 저도 2번 사봤다니까요. 무서워서, 쫄아서 이렇게 한 거. 근데 한번 이제 비교해서 보자고요. 지금까지 우리 이제 공부한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비통착이야. 아셨죠? 비진이 표시는 알고 한 거야. 알고. 그렇죠? 통정의 표시도 사실 알고 했다 나가서 통정 짜고 한 거야. 아셨죠? 그 다음에 착오는 모르고 한 거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모르고. 아셨죠? 그런데 이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긴 해. 근데 이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었대. 즉 사기 강박이 있었대. 이렇게 나눠진다. 구별이 되네. 나중에는 이제 우리 비통착사강 이것들이 좀 흠 있는 의사 표시다 이렇게 말한다. 일단 한쪽만 알지만 상대방도 알 수가 있죠. 상대방이 알면 상대방이 상선무면 유효고 상할 수면 무효가 되는 거죠. 아셨죠? 근데 일단 표의자가 알고 했으면 그건 비진이 표시야. 상대방이 알았어도 비진이 표시고,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이 안 것만 가지고 통정이라고는 안 해. 짜고 한 거지. 아셨죠? 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걸 한번 봐보자고요. 저기는 을이 갑을 사기 또는 강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또 이거 한번 보세요. 갑이 을한테 X를 매매로 팔았는데 이거를 병이란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와서 사기 강박을 한 거야. 지금 팔아라. 을이 땅을 사겠다고 하니까 을이 병한테 시킨 적은 없어. 좋은 땅 좀 구해달라고 하니까 병이 갑한테 가서 야 지금 팔아야 된다. 지금 때를 놓치면 너 고생한다. 그래서 팔았어. 수수료 챙기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 또 저번에 네가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면서 고소하겠다고 고발하겠다고. 그렇게 나가면 쫄아서 이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이거 도장 찍어주면 내가 다 덮어줄게. 이러면 쫄아서 도장 찍을 수 있죠. 강박이 있었다고. 이런 경우에 지금 갑이 사기 강박을 당해서 이 계약을 땅을 판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 갑한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까? 없다고 하는 게 맞을까? 있다 없다? 빨리 대답해줘요.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된다니까. 50% 확률인데. 근데 이제 있다 그래도 문제고 없다 그래도 문제. 봐보세요. 있다 그러면 얘는 취소해서 좋은데 얘 입장에서는 헐, 난 시킨 적도 난 죄도 없는데 갑자기 취소해버려. 문제죠?
근데 또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얘가 또 문제야. 나는 사기 강박 당했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어. 2항을 한번 봅시다. 2항 110조 2항 1항 2항 다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항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항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항 시작. 취소 동그라미. 그래서 이 경우는 을이 갑을 사기 강박하니까 갑한테 뭘 인정해줘? 취소권을 인정해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봐봤더니 2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봐보세요. 그러면 중개업자는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여기서 당사자는 누구예요? 갑, 을이죠? 갑, 을. 그러니까 제3자 동그라미. 이 사람이 제3자야. 제3자가 피의자를 사기나 강박한 거죠. 그러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얘가 울고 아예 취소 못하게 한다. 그러면 얘가 울어. 그래서 뭐라고 해놨느냐. 상대방이 상 동그라미. 알았거나 알 동그라미. 알 수 있었을 수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 그래서 이 취소하려면 언제 할 수 있다고요? 상할 수일 때. 상할 수일 때. 그러면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상선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공부한 것처럼. 알의 반대는 뭐라고요? 선. 과실의 반대는 무과실. 아셨죠? 이렇게 된다고. 왜 이렇게 하느냐면 봐보세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10억에 팔았어요. 막 팔고 조금 있으니까 이게 12억으로 막 뛰네. 갑이 뭔가 대책이 막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병을 내세워가지고 야, 너 나한테 그냥 사기쳤다 그래. 그러면 취소해가지고 봐보세요. 그냥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해가지고 다시 10억에 또 팔 수 있겠죠. 2억 챙겼네. 2억 챙겨서 걔 5천 떼줘도 나 1억 5천 남았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요런 장난치겠죠? 치겠어, 안 치겠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래서 제한을 둔 거야. 이 사람이 책임이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그러면 보통 이 사람이 이거겠어요? 이거겠어요? 상선무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지.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인 거지. 근데 취소 못해. 근데 굳이 상대방이 알았어. 알 수 있었어.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다. 아셨죠? 그러니까 장난 못 치겠네. 아셨죠? 아니, 예를 들면 얘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얘가 어떻게 하냐고 모르지. 나는 그냥 땅만 사달라 그랬지. 말한 게 없다니까요. 땅 좀 좋은 땅 없냐고 물어봤을 뿐이지.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갑을 데리고 와가지고 계약 체결 했네.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지. 아셨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취소 못하는 거야. 이럴 경우에만, 굳이 이럴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긴 한다. 지난주부터 계속 노래를 불렀죠.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만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언제까지 알면 된다고요? 시험 날만 알면 된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12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요. 01번에 의의에서 맨 밑에 보시면 이런 것을 특히 뭐라고 한다고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동그라미. 앞에서 우리 비통착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그 밑에 의사와 표시는 일치 동그라미. 일치하고 있어. 비통착은 일치하지 않았죠. 여기는 일치하고 있어 이 말인 거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봐보시면 이제 이런 게 있어. 1번의 그 요건에서 사기자의 2단의 고의, 2단의 고의. 또 2번에도 보니까 2단의 고의 이렇게 돼 있죠. 2단의 고의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봐보세요. 이제 속임수를 쓰는 것을
기망행위다 이렇게 말해요. 기망행위가 뭐라고요? 속임수, 사기치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사기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런 거죠.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왜 시골 노인네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인데 버스가 와가지고 싹 싣고 가서 아버지가 또 약을 사오시죠. 30만원짜리 40만원짜리. 그 약이 진짜 30만원짜리 40만원짜리가 아니죠. 30만원짜리 40만원짜리 아닌데 막 얘기하면 야 구경도 시켜준데다가 그냥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 약 드시고 막 잘 걸어 다니실 수 있을 줄 알고 사신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해? 착각을 하는 거야. 그 약 먹으면 좋아질 줄 알고 착각을 해. 차고. 만약에 그 사람이 착오에 빠지지 않고 그냥 아이 아닌 줄 알면서 만약에 사줬어. 그러면 그건 사기 아니야. 사기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완전 속였어. 착오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좋긴 좋은데 돈이 없네?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뭐 해야 돼? 그 노인네들이 질러야 되잖아요. 질르는 게 뭐냐? 결국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은 이렇게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다. 기망행위를 통해서 착오에 빠지게 하는 고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착오에 빠져가지고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로만 있으면 의미가 없고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요게 있어야 된다. 즉 고의가 2단계로 필요한 거예요. 2단계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2단계인데 거기도 개자도 너무 기네. 그래서 빼버렸어. 2단의 고의다. 이렇게 말한다. 단계예요. 이게 사실 우리 뭐 기어 넣잖아요. 운전할 때 사실 1단, 2단, 3단 이렇게 가는데 거기도 사실 개자가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개 빼고 2단의 고의 이렇게 말한다. 겁주는 거 봐보세요. 겁주는 거.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강박행위다 이렇게 말한다고. 강박행위, 그 어깨, 그 문신한 아저씨 생각해보자고요. 문신한 아저씨가 그냥 와서 아이 저 나와가지고 지금 저 굵게 생겼어요.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불쌍한 척하면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죠. 사람이 쫄게 만들어야지. 쫄게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책에다가는 이렇게 쓰는 거야. 공포심. 한마디로 겁을 주는 거지. 겁먹게 만드는 거야. 아셨죠? 겁먹기만 하면 안 돼. 사야지. 그래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어야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죠. 2단의 고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 1번에 1번 보시면 사기자의 2단의 고의 보이시죠? 기망으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착오 동그라미. 또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의사표시 동그라미. 보이죠? 네. 그 다음에 2번에 1번으로 가시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2단의 고의 동그라미, 공포심 동그라미, 의사표시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죠? 네. 이렇게 받으시고요. 한 장 넘기십니다. 128페이지. 2강까지 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세를 줬는데, 그 사람이 월세가 벌써 밀린 지가 두 달이 넘었어. 계속 밀려. 근데 방 구하러 오는 사람은 많고. 그러면 차라리 어떤 게 나아요? 내보내고, 새로 구하는 게 낫겠잖아요. 그래서 나가. 그랬는데, 이걸 법적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으로 보냈어. 네, 아셨죠? 그러면 내가 의사표시라는 표의자, 의사표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을한테, 여기 지금 임차인인데, 의사표시를 이렇게 내용 증명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냈어. 그러면 이제, 일단 의사표시 썼을 거고, 보냈을 것이고, 붙였을 거 아니에요. 붙이고, 그 사람한테 도달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내용을 읽어서 알겠죠.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거기 111조 1항 한번 봐보세요. 언제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해놨느냐? 1항만 보겠습니다. 시작. 도달 동그라미.
이런 것을 도달주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 집에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거야. 계약은 이미 해지가 된 거야. 아셨죠? 내용을 알았을 때, 도달했을 때. 그러면 도달했다는 것이 내용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도달의 뜻을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한다. 아셨죠?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도달이다.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야. 예를 들면 회사로 그 사람이 이제 회사 주소를 써놔서 회사로 왔어. 동료가 받았네? 그래도 도달한 거야. 동료는 전달해 줄 수가 있죠. 집에 내가 없는데 집으로 왔어. 가족이 받았죠. 그러면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도달하는 것이다.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한다. 이게 도달주의 원칙이다. 네, 됐고요. 한 장 넘겨서 법률행위 대리 여기를 펴놓고 다음 시간에 대리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